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낙연 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씨가 16일에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지역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해당 지역에서 이제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로도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주성지 광주는 왜 참정권이 없는 도시가 됐냐? 이렇게 이낙연 씨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그분은 이낙연 씨가 그 누구보다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은 뭐라고 그랬냐. 호남에서 본선 무의미했던, 여기서 말하는 이 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서 경선을 일단 치르지 않습니까? 그 경선을 치르고 나서 실제 치르는 실제 선거,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본선이라고 하는데, 호남에서 본선이 무의미했던 건 김대중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부제를 왜 달았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친명 1호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6일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온갖 범죄 혐의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따르는 친명, 이재명과 친명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사가 문장이 좀 길 수가 있습니다. 왜 기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앞에 붙는 게 많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나도 바쁘다. 공당의 대표 역할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노릇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선대위원장도 선대위원장 노릇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수사도 받아야 되지. 재판도 받아야 되지. 이런 거 온갖 해명을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대표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상태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면 저게 문재인당인지 아니면 친문당인지 뭔 당인지 모른다 그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과 친문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방탄 공천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들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과 친명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광주시를 방탄시로 만들고 있다. 광주 시민이 본선에서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자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낙연 공동대표, 이번에 광주 공천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광주는 무엇인가 보인다. 광주 지역구 공천에서 단 한 명 살려두고 8명 중 7명을 교체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광주로 국한해서 봤을 때는 광주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정치인,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왜? 당권을 가진 세력이 자기 눈밖에 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쓸어내버리고 자기 측근 세력들을 여기다 텃밭으로 그냥 공수부대,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 꽂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 광주 또는 광주 전남 또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이 해당 지역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클 수가 없다. 이 해당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있는 유력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다. 그저 당권자의 눈치만 보고 어떤 사람처럼 친명 누구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옛날에 사극에서 어떤 장수가 왕한테 거하듯이 그런 짓을 해야만 공천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눈밖에 나면 바로 컷오프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컷오프 안 시켜도 경선 붙이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사람이야 이러면 광주 전남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그 사람만 다 또 찍어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광주에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제가 광주 전남 취재를 가보면 광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입에 다는, 그게 너무 하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가, 이게 저는 항상 의심이 든다 그겁니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정권을 뺏긴 건 다 이낙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니 정권을 뺏긴 건 문재인 책임이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진 거는 이재명 책임이지 어떻게 그게 이낙연의 책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에서 낙선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책임이지 예를 들어서 유승민의 책임이다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 돕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같다 그겁니다. 거의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광주는 이재명의 방탄시가 돼버렸다. 광주 전남, 전북의 중심, 호남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그 광주가 이재명의 방탄시가 됐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그럼에도 그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호남 친명 1호를 꺾고 이재명을 심판하겠다고 진짜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하는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낙연 씨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낙연 씨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낙연 씨는 지금 그렇게 자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민주당 권력자들의 눈에 방탄을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뽑은 것 같다. 민주당은 광주를 방탄도시로 만들려는 몹쓸 획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공동대표 이런 얘기합니다. 광주는 결단코 그런 놀림거리가 될 수 없는 도시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이유는 아무나 꼽아도 된다고 믿으니까 함부로 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또 민주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지만 참정권이 없는 도시가 민주성지가 될 자격이 있느냐며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파장이 되고 본선이 의미 없게 된 도시가 진정 민주성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이 기사로도 썼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헛웃음이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광주 전남 전북에서 소위 말하는 본선이 의미가 없게 된 게 이재명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재명 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재명이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 아무나 내리 꽂아서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 친명들을 내리 꽂아서 이 광주 또는 전남, 전북, 호남에서 본선이 의미가 없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들의 참정권이 무의미해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김대중 때부터입니다. 김대중 때부터. 그 관련해서 제가 기사 쓴 대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광주를 비롯한 호남 전역에서 본선이 무의미한 것은 이재명 당에서 시작된 현상이 아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그렇게도 추앙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을 만들고 나서 1988년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로 선거제가 개편되고 나서 지금까지 호남은 김대중 당과 그 후신을 자처하는 정당들의 몰표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88년이면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그 1988년 지금 2014년이니까 36년 전 일입니다. 36년 동안에 광주 전남 전북의 본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 그 중간중간에 약간 이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갈라져 나가면서 전북 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차지를 했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새천년 민주당을 찍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광주 전남에서 의석을 한 8석인가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게 분정을 한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이 불어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을 호남이 전체 26석 중에 23석을 안철수 국민의당한테 몰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36년 동안 다 김대중 당과 실제로는 김대중 당과 연결이 되지 않지만 김대중 당의 후신을 자처하는 소위 간파는 민주당 이런 정당들 아니 어떻게 노무현 당 문재인 당이 김대중 당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무현 당 문재인 당이 김대중 당을 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노무현 당 문재인 당에서 그 주류 세력을 보면 김대중과 연관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김대중 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같은 민주당, 무늬만 같은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어쨌든 그 후신을 자처하는 정당들에다가 호남은 광주 전남 전북은 표를 몰아줬습니다. 자기들의 사실상의 이낙연 표현에 따르면 참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몰아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낙연의 비판은 이재명한테 지금 와서 하는 거는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이걸 우리가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다. 지금 와서 그 소리를 해봤자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 무슨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당들은 호남을 텃밭으로 여기면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내세웠다. 왜 떨어지냐면 맨날 어디 공무원 하다가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뭐랄까 우리 일반 국민의 삶과는 괴리가 있는 그들만의 조직 안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내리꽂는다.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에 검사니 무슨 관료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 어떤 정치 활동하고는 아무런 거리가 먼 그 다음에 어떤 국민 민생과도 그 밀접한 관련을
밀접한 관련 있는 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 꽂아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가서 또 아무 소리 못하고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의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전남 구례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물 지역에 서동룡이라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서동룡이라는 이름 그 전에 김혜경 사천 논란 있기 전에 서동룡이라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실제 그 기사 쓰는 거를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서동룡이라는 사람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 수준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인지도, 그 사람들의 실제 역량이 딸린다기보단 인지도가 딸린다는 거 뭡니까? 언론에 드러날 만한 어떤 행보를 한 적이 없다. 그거가 뭡니까? 글쎄 국회에서 중앙 무대에서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뭔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활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호남을 어차피 자신들에게 몰표를 주는 곳이므로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홀대하기 일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낙연 공동대표가 진심으로 사실상 참정권은 민주당에 빼앗긴 광주, 전남, 전북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한 반성. 왜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까? 이낙연 대표가 전남, 영광, 한평에서 국회의원 2번, 전남,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여기서 아마 2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합, 전라도에서만, 전남에서만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 전남지사도 1번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시스템 하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 씨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씨가 그 시스템 하에서 사실상 호남의 참정권이 뺏긴 그 시스템 하에서 자기가 그렇게 국회의원직도 4번이 나고 전남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추앙하는 DJ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체제를 고착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에서도 그럼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호남 홀대론의 주인공인 노무현과 문재인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아니 노무현도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우리는 부산 정권, 문재인도 호남 사람 다 내치고 그 다음에 호남 홀대를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호남이 문재인을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심판을 했는데도 문재인은 호남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면 정치를 그만둘 것이다 했는데 절대 그만두지 않은 그 문재인. 그래서 한 번 대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갑자기 총리에 그 전남지사하고 있던 이낙연을 끌어올리고 자기 비서실장으로 임종석이를 갖다 데려다 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호남에 어떻게 한번 잘 보여보려고 2020년 총선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씨가 마치 문재인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문재인이 뭔가 자기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그들의 호남 홀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호남이 자기들의 텃밭이니까 아무나 내려 꽂아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해도 얘네들은 우리한테 반발을 못할 것이고 이런 마음에서 호남 홀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김대중에 대한 비판과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만 이런 이낙연 씨의 뭡니까 민주성지 광주는 왜 참정권이 없는 도시가 됐느냐, 이런 비판과 지적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참정권을 회복해 본선이 의미 있는 광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광주 시민이 참정권을 회복해 본선이 진짜 백의 선거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왔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어떤 정당을 전라도 사람들한테 찍으라고 지금 얘기해왔던 게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 전남, 전북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지역에 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해당 지역에 사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라도 출향민들을 위해서 정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여러 개를 놔두고 거기에서 최선의 선택을, 물론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최선의 선택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무조건 이재명당, 무조건 김대중당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이건 마찬가지 얘기인데 제 고향이 그쪽이라서 계속 그 전남, 광주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걸 비유로 하면서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이낙연 씨의 이런 비판이었는데 상당히 그 말 자체는
상당히 맞는 말이다. 아니,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처하면서 사실상 그 투표 행태나 개표 결과를 보면 여기가 과연 민주주의가 있는 곳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낙연 씨 주장은. 근데 여기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 영상에도 그런 취지의 댓글들을 많이 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뿐만 아니라 호남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국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정치적 의식이 높고 민주화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한데 왜 투표는 그렇게 할까? 요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